안녕하세요. 제가 얼마 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 방식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, 형성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. 오늘은 제가 김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는 한국에서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. 자주 먹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나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. 미국에서 그 서브웨이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 칩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김치가 기본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김치를 자주 먹은 거였어요. 제가 미국에 와서 학생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서 로체스터에 살면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김치를 만들어 먹지는 않았어요.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. 그래서 여기서 김치를 사 먹었는데 사실 여기서 사 먹는 김치가 대도시는 다를 거예요. 미국의 대도시는. 근데 여기는 소도시다 보니까 한인마트, 아시아마트, 코스코 등에서 살 수 있는 김치들이 호기 김치는 기본적으로 없고 다 이렇게 썰어졌는데 썰어진 것이 이렇게 예쁘게 썰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이 손톱만한 사이즈로 조금 더 큰가? 조각조각 난 김치들. 그래서 비주얼부터가 먼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. 그리고 비주얼은 둘째 치고라도 이 김치가 운이 좋으면 입고된 지 얼마 안 된 걸 사서 밥 반찬으로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데 대개가 대부분이 입고된 지 시간 좀 된 것들이어서 그 뚜껑 열어보면 신내, 묵은내 이런 것들이 나는 김치들이에요. 그래서 밥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찌개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이제 김치를 사 먹었는데요.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로체스터에서 좀 오래 계셨어요. 그래서 그 김치를 많이 담가 주셔서 많이 먹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또 유치해가지고 투정을 좀 했어요. 엄마 왜 이렇게 김치가 짜? 이러면서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엄마가 해주신 그 김치가 진짜 김치 맛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김치를 담궈 봐라 해서 이렇게 양념을 세 병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 병당 배추 한 폭이라고 하셨어요. 어머니 가시고 나서 제가 김치를 만드는데, 엄마 김치는 짰어. 이런 생각에 양념 한 병에 배추 두 포기를 김치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맛이 어쩐지 아시겠죠. 그래도 사 먹는 김치보다는 비주얼 면에서 조금 나았어요. 그 김치를 다 먹고 나서 이번에는 엄마 레시피대로 해야지 해서 그 양념 남은 거 두 병에다가 배추 두 포기를 사가지고 김치를 만들었어요. 아, 이전에 만든 것보다 훨 맛있었어요.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 맛에는 근접도 못했어요.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배추를 절일 때 왕소금 뭐 이런 거 엄청 뿌리잖아요.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.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김치 너무 짜. 나는 짠 거 싫어. 이러면서 제가 그 배추를 절일 때 소금도 많이 안 뿌리고 그리고 절이는 시간도 짧게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양념을 버무릴 때 배추가 거의 숨이 안 죽은 이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만드신 김치 맛에 근접을 할 수가 없죠. 어머니 가시고 그 김치도 다 먹었어요. 이제 제가 만든 김치 다 먹고 엄마가 만들어 주신 그 양념도 다 쓰고 그리고 나선 사 먹었겠죠, 다시. 그런데 이제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.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엄마 김치를 먹고 나서는. 그러니까 엄마 스타일의 엄마가 해주신 김치도 먹고
엄마가 만드신 김치 맛에 근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스타일의 그 비슷한 스타일의 김치를 먹은 뒤로는 이 사 먹는 김치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이게 제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갑자기 안절부절해지면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저 김치는 도저히 손이 안 가고 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 맛이 이 입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 뇌리 속에도 막, 막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면 뭐 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김치를 내가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급하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멸치 액젓, 새우젓 남아있고 이래서 급하게 배추를 사다가 두 통을 사다가 김치를 담갔습니다. 이번에는 소금도 왕창 뿌리고 그 절이는 시간도 오래 해서 배추가 거의 잘 숨이 죽은 거 확인하고 양념을 버무렸어요. 그런데 김치 맛이 이상해요. 어, 굉장히 눅눅해요. 맛이 굉장히 눅눅해요. 왜 그러지? 이 얘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식인데 제가 이제 김치 잘 만들 줄 모르니까 그 엄마 하실 때 본 이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보면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영상에서 찹쌀풀을 써가지고 넣으래요. 그래서 찹쌀가루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. 그런데 어정쩡하게 남은 거예요. 근데 양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양.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 해서 다 풀을 써서 넣은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 얘기하면은 제 얼굴에 침 뱉기식인데 또 어떤 영상에서는 매실 원액을 넣으라는 거예요. 매실 원액 이 막 하는 중간에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멈춰서 나가서 매실 원액을 사오고 뭐 이럴 거는 아니었어요. 보니까 미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.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? 잘 모르겠어요. 혼자 생각에 매실 원액, 매실, 미린, 이름 비슷하네? 그건가? 싶어가지고, 그거를 한 3분의 1 병을 부었네요. 나중에 이제 김치를 다 만들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,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림이라는 걸 사러 한인마트에 갔었어요. 근데 그날 그 한인마트에 미림은 똑 떨어지고 이거 미린이라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한 번 쓰고 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미림하고 같은 거지 매실원액하고 비슷한 게 아니더라고요. 정말로 김치를 오랜만에 힘겹게 결심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눅눅하네요. 김치 맛이 눅눅해요. 그래도 이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어차피 보장할 수 없는 맛의 김치를 먹는 것보다 맛이 좀 어설프지만 왜 이렇게 맛이 어설픈지 이유를 아는 채로 먹는 제 김치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행복합니다. 아, 이게 제가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이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해주신 김치 맛이 입에서 막 맴돌고 머릿속까지 막 다 헤집어 놓고 나니까 엄마 김치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. 지난 그 작년 6개월 동안 엄마가 해주신 김치를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입맛이 엄마의 김치가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맛이 이 입과 제 생각과 두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서
엄마 김치 또 먹고 싶다. 엄마 김치 또 먹고 싶다. 엄마 김치 먹고 싶다.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엄마 김치가 먹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른이가 되었습니다. 한국 어른이가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